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도피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교육감의 친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자신은 형의 도피와 관련이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이 붙잡힌 지 한 달, 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어제 오전 9시만쯤 검찰에 소환된 최 전 사장은 어젯밤 11시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핵심 조력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태양과 관련해서도 조사 받으셨나요? 사장님,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이 8년 동안 도피하도록 돕고 자신의 건강보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시간여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의 도피에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연좌제라고 강변했던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통장과 휴대전화 등 명의를 빌려준 도피 핵심 조력자 10명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 검찰은 이들에게 최 전 사장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가 최 전 사장의 태양광 사업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의 기소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인근 비료 공장이 지목받아 왔는데요. 어제 이 비료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폐기물을 공장 안에 몰래 묻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에 만들어진 비밀 폐수 처리장 주변을 파헤치자 역한 냄새와 함께 시커멓게 썩은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흙은 순식간에 산더미를 이룹니다. 비밀 폐수 처리장에서 나온 오폐수가 유출돼 주변 땅이 오염된 겁니다. 실제 그 양질의 토양이 아니고 시커먼 흙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악취도 기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뭔가 관련된 그런 찌꺼기들이 이렇게 유입되지 않았느냐. 공장 주변에서는 성분이 확인이 안 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공장 마당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의회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공장 안 9곳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또 폐수의 비밀 배출구 흔적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쪽으로 배관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관이 어느 쪽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그것도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익산시는 시료 분석 결과 폐기물로 확인되면 비료 공장의 사업주를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오겠습니다. 비료 공장의 불법 매립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장전마을 주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을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로 조성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되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나 다름없었지만 정부 부처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만들려고 한 건 기금 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단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인력이 297명으로 몇 년 안에 50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단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기금 운영 인력 양성과 교육기관을 만들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교육부, 기획재정부까지 교육체계 혼란과 중복 투자 등을 이유로 대학원 설립을 강하게 반대한 게 원인입니다.
정부 부처의 반대로 대학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앞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법안의 수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기관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의 금융 중심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양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약속인 연기금 전문 대학원이 정부 부처의 집요한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약속 이행 의지와 지역 정치권, 전라북도의 정치력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실 편성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공사 예산을 부풀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내년도 예산 12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작성한 세출예산 편성 기준 경비 목록입니다. 2016년 제곱미터당 223만 원이던 사택 신축비가 2017년에는 226만 원으로 3만 6천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250만 원으로 1년 만에 25만 원이 오르더니 2019년에는 302만 원으로 5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만 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사업비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면적으로 단위를 나눠봐가지고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가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화 좀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봤는데. 도의회는 그러나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라고 지적합니다. 세수가 늘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각종 시설사업 예산을 교묘하게 증액시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산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인상은 결국에 업자 배불리기 밖에로는 생각이 안 들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 심사 결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설사업 예산과 해외 연수비,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등 12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삭감액이 20억 원 늘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늘어난 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채 상환에 700억 원을 배정해 교육재정 안정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북교육청 예산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제가 어떤 제도이고 지역 정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3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버리고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정치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책무를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100석일 경우 A정당이 정당 득표 35%를 받았고 지역구에서 25석을 얻었다면 모자란 만큼 비례대표에서 10석을 더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사표가 대폭 줄면서 국회 의석이 실제 유권자의 지지율에 가깝게 재편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새누리당은 실제 정당 득표율보다 7.1%, 민주당은 무려 16.5%나 의석을 많이 얻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정당 득표율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자 개혁의 완성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정치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청년, 소상공인, 농민과 같은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당 간 경쟁 구조가 실제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지역 정치를 혁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문제다. 정치개혁의 대의 명분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데다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농산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업체들이 사업 성과와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 소장에서 헤파린 나트륨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파린 나트륨은 혈액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모두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같은 기술 개발은 회사 성장에 커다란 발판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 원료에 들어가는 헤파린 나트륨을 자체 생산함으로 해서 독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지원받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처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전국 각지의 농산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례 발표를 통해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비결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농촌진흥청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통해 개발한 제품들도 전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그 기업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내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농산업체들의 성공 사례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완주군이 주최한 공유경제 워크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기로 유명한 남원시가 전국 57 목공예 대전에 참가할 작품을 모집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고령의 농민과 귀농인을 위한 원스톱 농기계 공유 서비스, 체험농장과 애견 카페를 겸한 공유농장 등 완주군이 주최한 공유경제 워크숍에서 관련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완주군은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완주 공유정책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57 목기. 예로부터 목기로 유명한 남원에서 전국 57 목공예 대전에 참가할 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내년 2월 26일부터 나흘간 이뤄지며 수상작에는 대상 3천만 원 등 모두 1억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전국에서 많이 참가하셔서 57 목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500여 가구에 전월세비 14억 원을 지급한 순창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농촌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생활개선 군산시 연합회가 영농 폐자재를 수거해 얻은 수익금 200만 원을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군산시 연합회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 9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임대료를 외국 기업처럼 5%에서 1%로 낮추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바꾸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발과 실시계획 수립, 교통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새만금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확보를 돕기 위한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시외버스의 노선 축소와 운행 감축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육성법에 정부가 버스기사 양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력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시외버스는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발이나 다름없지만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자칫 버스 대란이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반입료 인상을 요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의 주민협의체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쓰레기 성상 검사에 들어가 쓰레기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전체 수거 차량의 10%를 대상으로 금지된 쓰레기가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서 수거 차량의 정상적인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 인상과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농장 8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타고 돼지 1,8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농장 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전 11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서해안과 내륙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설인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아람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완주군 삼예읍 원역전 마을 주민들이 35만 원, 부안군 계화면 조포 3마을 주민들이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